안녕하세요. 중국 시장 전문 채널 진종투입니다. 오늘 내용은 세 가지. 우선 이번 주 24일부터 26일 증시 흐름을 짚어드리고, 둘째는 7월 2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 대한 중국 현지 증권사 보고서를 제목 정도만 쭉 나열해드리고, 셋째는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 원문을 번역한 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올 연초부터 7월 26일까지 흐름인데요. 지난주 중국 증시는 월요일 6월 실물경제지표 발표 영향으로 상해와 심천 지수가 각각 주간 2.2%, 2.4% 하락했고, 홍콩은 항생지수 주간 1.7% 하락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6.3%로 나와서 1분기 4.5%보다 개선됐지만 현지 전망치인 6.8%를 하회해서 증시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지난주 7월 19일 국무원에서 민영경제발전 장대 촉진에 관한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증시 하락세는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증시 거래 대금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연초부터 7월 26일까지 상해 종합지수 밑에 막대가 거래 대금입니다. 1월, 2월, 3, 4, 5, 6, 7월. 거래 대금을 보면 5월 9일에 고점을 찍고 점차 축소됐고, 5월 17일, 6월 19일, 7월 25일에 늘어났고 26일엔 또 줄었습니다. 이어서 심선성분지수 연초부터 7월 26일까지 밑에 막대가 거래 대금인데요. 1월, 2월, 3, 4, 5, 6, 7, 5월 9일, 5월 17일, 6월 19일, 7월 25일, 26일.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7월 26일까지 5월 31일, 6월 16일, 7월 25일, 26일. 다시 상해종합지수로 돌아와서 이번 주 상해종합지수는 24일 하락, 25일 상승, 26일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24일 지수는 상해 0.11% 하락, 심천 0.58% 하락, 항생지수는 2.13% 하락했고, 25일은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에 힘입어 상해 2.13% 상승, 심천 2.47% 상승, 홍콩 4.1% 상승했는데, 중앙정치국 회의는 24일 개최한 거지만 장 마감 후 저녁에 회의 내용이 발표된 거라서 25일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25일 딱 하루 급등한 후 26일 오늘은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상해지수 0.26% 하락, 심천 0.47% 하락, 항생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25일 증시가 급등했을 때와 26일 약보합으로 마감했을 때 중국 증시 업종별 등락을 보겠습니다. 7월 25일 중국 증시가 2%대 상승했을 때 상승폭 큰 순으로 보면 보험 6%대, 부동산, 가구, 증권 5%대, 건자재, 주류 4%대, 자동차, 임업, 외식관광, 가전, 일반 금융 외의 다원금융, 자동차 부품 3%대, 그리고 기초금속, 철강, 건설기계, 은행, 건설, 상업서비스, 항공, 소프트웨어 등이 2%대 상승했고, 25일 하락한 업종은 전력 0.74%, 농업 0.02%, 7월 26일 중국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을 때 상승폭이 큰 업종은 환경보호 2%, 부동산, 철강, 바이오, 귀금속, 비료, 농약, 임업, 제지 1%대 상승했고, 26일 낙폭 큰 순으로 인터넷, PC 하드웨어, 문화 미디어, 자동차 부품이 2%대 하락했고, 건설기계, 자동차,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정유, 천연가스, 통신, 공항, 중형기계, 공업기계, 교육 등이 1%대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정치국 회의. 7월 24일 중앙정치국 회의 직후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현지 증권사들이 발간한 보고서들을 보면 시간 관계로 제목 정도만 쭉 번역할 테니까 제목을 통해서라도 그 톤을 대충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증권사 보고서의 경우 제목이나 톤이
많게든 적게든 좀 약간 긍정적으로 부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중국 증권사들이 보고서 제목의 톤을 간접적이라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CICC 제목 주기와 구조 둘 다 중요시. 서남증권 제목 파도형 전진하의 조절과 배치. 국신증권 내수 확대 자신감 진작. 광발증권 정치국 회의 정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화보증권 기대 개선 장기적으로 보자. 만련증권 정치국 회의 정책의 몇 가지 조절. 만화증권 장기 방향과 단기 조절 모두 중요시. 국회증권 정치국 회의 4가지 다른 점. 포은국제 리스크의 방지 해소를 더 중요한 위치에. 중원증권 역주기 조절과 정책 비축 강화. 은하증권 역주기 조절 강화. 중우증권 적극적 신호 제시 후 어떤 정책들이 따라서 나올까. 발해증권 거시조절 강화 자본시장 호재 맞이해. 신달증권 정책 태도상 일련의 적극적인 변화에 주목. 국신증권 7가지 정책적 초점이 안정적 성장에 조력한다. 천풍증권 정치국 회의를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다. 중은증권 정책의 구체화와 효과 발휘 가속화 기대. 동해증권 키워드는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정책 조절, 민영기업 환경 개선. 국련증권 성장 안정화 재출발. 해통국제 정책은 더 적극적, 역주기 조절 강화. 중신증권 정치국 회의 6가지 주목할 점. 광대증권 정치국 회의 3개 키워드. 평안증권 정치국 회의 6개 포인트. 산서증권 경제는 굴곡형 회복, 정책은 적절한 완화와 긴축. 중항증권 하반기 경제와 시장에 더 많은 자신감을 줘야 한다. 화금증권 전략적 정력과 전술적 개선 간의 균형. 여기서 전략적 정력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힘을 말합니다. 화창증권 경제는 파도형, 부동산은 예상 상회, 증시는 호전 조짐. 중신건토증권 중대한 변화, 한계 효용 개선, 전환점 확인. 흥업증권 수요면에 주목. 민생증권 컨센서스를 개선해주는 정치국 회의. 초상증권 컨센서스를 상회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중신증권 정치국 회의에 대한 10가지 사고. 해통증권 정책은 더 적극적, 역주기 조절 강화. 네, 이어서 7월 24일 중앙정치국 회의 원문을 번역한 후 분석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공중앙정치국은 3개월마다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지시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지난번 회의가 4월 28일이고 이번 회의가 7월 24일입니다. 우선 원문 전체를 번역한 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번역은 한국어답게 너무 정교하게 다듬지 않고 그냥 중국식으로 쭉쭉 직역하겠습니다. 총 11개 단락. 중공중앙정치국은 7월 24일 회의를 열어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 공작을 배치했다. 여기서 경제 공작은 그냥 경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공중앙 총서기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했다. 다음 단락.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영도하에 각 지역 각 부문에서 국내와 국제 2개의 큰 국면을 더 잘 총괄했고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더 잘 총괄했고 발전과 안전을 더 잘 총괄해서 국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향했고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했고 산업 업그레이드는 두텁게 쌓은 후 조금씩 성과를 보였고 식량 에너지 안전이 유효적인 보장을 얻었고 사회 대국면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올해 경제 사회 발전 목표의 실현을 위해 양호한 기반을 다졌다. 다음 단락.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운행이 직면한 새로운 곤란과 도전은 주로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중점 분야의 리스크 우려가 비교적 많고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점이다. 방역이 평온하게 전환된 후 경제 회복은 파도식으로 발전하고 굴곡형으로 전진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거대한 발전 인성과 잠재력이 있고 참고로 여기서 인성은 원래 재료의 질긴 정도를 뜻하는 그 인성이고 경제가 인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굴곡이 있을 때 견디고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거대한 발전 인성과 잠재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단락.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 공작을 잘하려면 온중구진, 즉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총기조를 견지하고 신발전 이념을 완전 정확 전면 관철하며 신발전 구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개혁개방을 전면 강화하고 거시정책의 조절 강도를 강화하고 내수 확대, 자신감 진작, 리스크 방지에 힘써서 경제 운행의 지속적인 호전, 내생적 동력의 지속적인 증강, 사회 컨센서스의 지속적인 개선, 리스크와 잠복해 있는 우려의 지속적인 해소를 부단히 추진해 경제가 질적으로는 유효한 향상, 양적으로는 합리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단락. 회의에서는 정책 공간을 잘 사용하고 힘쓰는 방향을 정확히 찾아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거시 조절을 정확하고 유력하게 하고 역주기 조절과 정책 비축을 강화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감세와 비용 절감 정책을 연장 개선하고 총량과 구조적 통화 정책 수단의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과학기술 혁신, 실물 경제 및 중소미형 기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유엔화 환율이 합리적 균형적 수준에서 기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투자자의 자신감을 진작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다음 단락. 회의에서는 내수를 적극 확대해서 소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역할을 발휘해야 하고 주민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최종 수요로 효과적인 공급을 이끌어서 내수 확대 전략의 시행과 공급측 구조 개혁 강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 소비를 진작하고 스포츠 레저와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소비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 투자가 이끄는 역할을 잘 발휘하고 지방정부의 전문 채권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해야 한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각종 조치를 통해 대외 무역과 외자의 기반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국제 항공편을 늘리고 중국, 유럽 간 국제 화물 열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단락. 회의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의 건설을 대거 추진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장대를 가속화해서 더 많은 기간 산업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와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간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규범화되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다음 단락. 회의에서는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가지를 동요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참고로 여기서 두 가지를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문구인데요. 원문은 공유제 경제의 공고화와 발전을 동요하지 않고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격려 지원하는 것을 동요하지 않는다. 이걸 두 가지 부동요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 부동요를 견지하고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착실히 제고하고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을 착실히 개선하고 불법 요금, 불법 벌금, 불법 후원 요구 등을 단호히 정돈하고 정부가 기업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를 질질 끄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과의 일상화된 소통 교류 체제를 구축 개선해야 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대담하게 도전하고 투자하고 리스크를 감수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여건이 되는 자유무역 시범구와 자유무역 항의,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 접목하도록 지원해서 개혁개방의 우선적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을 공들여서 잘 주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단락. 회의에서는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착실히 방지 해소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국면에 적응해 시적절하게 부동산 정책을 조절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잘 사용하고 주민들이 필수성 주택 수요와 개선용 주택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서 부동산 시장의 평온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보장성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강화하고 도시 속 낙후 지역의 재개발과
일상 비상 겸용 인프라 시설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빈집을 재활성화 재개발해야 한다. 지방 채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 해소하고 일련의 채무 해소 방안을 제정 실시해야 한다. 금융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개혁과 리스크 해소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 단락 회의에서는 민생 보장 강도를 높이고 취업 안정화를 전략적인 위치로 높여서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세 가지 보장이라는 마지노선을 지키고 참고로 여기서 3보, 세 가지 보장이라는 것은 기본 민생 보장, 월급 보장, 공공 서비스 보장을 말합니다. 세 가지 보장이라는 마지노선을 지키고 중간 소득자를 확대해야 한다. 경작지 보호와 품질 향상을 강화하고 빈곤 탈퇴의 성과를 공고화하고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특대, 중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고 하계 에너지 전력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단락 회의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주제 관철 교육을 계기로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이 정확한 정치업적 가치관을 견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유도하고 일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서 용감하게 책임지고 난관 극복에 능한 간부들이 두각을 나타내서 공헌을 많이 하도록 해서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얻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네, 7월 24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날인 7월 25일 중국과 홍콩 증시 동반 급등은 7월 24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라는 이 재료가 주로 자극한 거고 또 회의 내용 중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투자자 자신감을 진작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점도 25일 증시를 자극했습니다. 물론 이 문구가 들어있다고 해서 증시가 꼭 반등해서 잘 나간다는 건 아니지만 회의 내용에 이 문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증시 분위기나 투심에 있어서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 내용 중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을 볼 때는 그 전의 버전, 즉 3개월 전의 버전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요. 전체적인 경제 현황에 대한 표현을 비교해보면 더 이전에 2022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3중 압력, 즉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중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2022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 후 2023년 4월 말에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중 압력이 뚜렷이 완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예상을 상회했고 시장 수요가 점차 회복 중이다. 지금 중국 경제의 호전은 주로 회복성이고 내생적 동력이 아직 강하지 않고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며 경제 전환 업그레이드가 새로운 저항력에 직면했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면 여전히 적지 않은 곤란과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4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이번 7월 2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현황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 경제 운행이 직면한 새로운 곤란과 도전은 주로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중점 분야의 리스크 우려가 비교적 많고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점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 거기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방역이 평온하게 전환된 후 경제 회복은 파도식으로 발전하고 굴곡형으로 전진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거대한 발전 인성과 잠재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하반기 거시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매번 사용했던 온중구진, 즉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이런 총 기조를 반복했고 거기다 정책 공간을 잘 사용하고 힘쓰는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거시 조절을 정확하고 유력하게 하고 역주기 조절과 정책 비축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안정 속에서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전체적인 기조화에서 좀 더 정확하고 맞춤형의 정책을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량과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의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과학기술 혁신, 실물경제 및 중소 미형기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 균형적 수준에서 기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7월 25일 인민은행장이 기존의 이강에서 판공성으로 교체되는데요. 인민은행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뭐 정책 기조가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향후 환율이나 위안화 국제화 그리고 미 국채 매매와 관련해서 어떤 수위 조절 식의 변화가 생길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투자자 자신감을 진작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을 연장 개선해야 한다. 이 문구는 기존에 계속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가 이끄는 역할을 잘 발휘하고 지방정부의 전문 채권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해야 한다. 지방 채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 해소하고 일련의 채무 해소 방안을 재정 실시해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어서 내수 소비와 관련해서는 내수를 적극 확대해서 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역할을 발휘해야 하고 주민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최종 수요로 효과적인 공급을 이끌어서 내수 확대 전략의 시행과 공급측 구조 개혁 강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 소비를 진작하고 스포츠 레저와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소비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7월 들어 중앙정치국 회의 전에 세부 정책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7월 12일 상무부에서 가정소비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가정소비는 가전, 가구, 침구, 인테리어 등을 말합니다. 7월 20일 상무부에서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특히 선진국들이 대부분 올해는 1%대 성장률인데다 그 둔화세가 장기화되는 추세인데요. 특히 예를 들어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이 올해 5%대 성장이고 방대한 내수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 내수 확대를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소비라는 것은 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정책보다는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하는 행위라서 현실을 감안하면 방향성은 점진적 회복이지만 그 회복 속도와 강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불필요하다고 과거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착실히 방지 해소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국면에 적응해 시적절하게 부동산 정책을 조절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잘 사용하고 주민들의 필수성 주택 수요와 개선용 주택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서 부동산 시장의 평온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보장성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강화하고 도시 속 낙후 지역의 재개발과 일상 비상 겸용 인프라 시설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빈집을 재활성화 재개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7월 24일 공무원에서 초대형 특대형 도시 내 낙후 지역 재개발의 적극적 안정적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각종 부동산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최근엔 기존의 부동산 지원 정책 기간을 더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나 향후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기조는 부동산 거품 억제와 경제 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향후 중단기적인 지원책이 좀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마지노선을 지키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자극적인 진작이나 부양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 7월 2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는 이 문구가 없어졌다. 그럼 많이 완화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문구,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그 문구가 없어진 건 맞지만 그 문구가 없어졌다고 해서 부동산을 다시 투기식으로 막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부동산 경기로 인해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어떤 정부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지키는 정도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경기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배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초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의 구조, 산업 구조의 개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기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중앙정치국회에서 국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착실히 제고하고 민영 기업의 발전 환경을 착실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9일 국무원에서 민영경제 발전 장대 촉진에 관한 의견이라는 정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발기위에서 민간 투자 촉진, 민간 투자 적극성 유도를 더 잘해야 하는 통지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민생과 관련해서는 취업 안정화를 전략적인 위치로 높여서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세 가지 보장이라는 마지노선을 지키고 중간 소득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의 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낌이나 체감도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중국 정부의 정책 문건에서 사용하는 이런 중국식 표현에 대해 생소한 사람 또는 아주 익숙한 사람이 느끼는 바도 다를 것입니다.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사용한 문구들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또 대체로 무난한 내용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7월 25일 중국 증시가 2%대, 홍콩 증시가 4%대 상승했잖아요. 물론 26일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보통 어떤 중요한 회의나 정책이 나오면 바로 다음 날에 급등하거나 하루 이틀 잠깐 갈 때도 있지만 보통 정책이란 게 발표한 후 실제로 집행하고 효과가 나올 때까지 가려면 최소 3개월, 보통은 6개월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다고 해서 기대감을 너무 높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물론 중국 경제가 많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그리고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과도한 성장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단 중국의 현황과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그런 적당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 이 자체가 글로벌에서 사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미국과의 그 힘겨루기와도 관련이 되고요. 물론 증시는 아주 민감한 존재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더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면 상승하거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이제부터 중국 경제를 볼 때는 6개월, 1년 이렇게 오래만 볼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경제를 포함해서 중국의 중장기, 초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기술을 봐야 되는데요. 작년 10월 제20차 당대회 보고서 전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양적 성장을 유지하면서 이제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고품질 발전은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여기서 전개하지 않겠고 24 당대회 전문은 아주 분량이 아주 많은데 그걸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밑에 고정 댓글 24 당대회 보고서 원문 풀버전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번역기를 돌려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중에 일일이 100%다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에 따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정책의 수위 조절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중국이 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찐중태였습니다.